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사초이 최우성입니다. 자, 이번에 기본함수에서 개수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물론 개수도 숫자로 표시는 되지만 그 숫자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 숫자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고요. 몇 건이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 예, 좀 저도 나눠놓고도 좀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건데. 자, 개수 관련 기본함수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개수 관련 기본 함수는 3개가 있습니다. count, 그 다음에 count A, count blank라고 하죠. count는 이제 정의가 뭐냐? 범위 안에서 빈 셀을 제외하고 숫자 셀의 개수만 셉니다. 이제 꼭 아셔야 될 게 범위 안에서 빈 셀을 제외하고 숫자 셀의 개수를 세니까 이걸 꼭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취소 좀 되라. 취소 좀. 진하게 해제가 안 되네요. 됐네요. 왜 안 됐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범위 안에서 빈 셀을 제외하고 숫자 셀의 개수, 그 다음에 범위 안에서 빈 셀을 제외하고 모든 셀의 개수다. 이 모든이라는 것은 숫자를 포함해서 문자, 논리값, 오류값을 모두 센다는 의미고요. 여기 포커스는 이제 문자에 두시는 게 실기는 맞을 것 같아요. 논리값하고 오류값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몇 가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미리 좀 제가 해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빈 셀의 개수를 센다 그러면 카운트 블랭크죠. 원래 블랭크가 비어있는 뭐 empty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 셀의 개수를 세는 거다. 그리고 실기에서는 문자에 포커스를 두고 필기는 이제 논리값 오류까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필기 유형을 이제 먼저 실어놓은 이유는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용도를 좀 가볍게 한번 해보셔라 그런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왜 그러냐? 날짜와 시간 데이터도 엑셀에는 숫자 데이터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죠.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문자까지 논리값 오류까지 세다 보니까 빈 셀만 제외하고 다 센다 그 말이죠. 빈 셀이 여기 하나, 두 개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오겠네요. 뭐 웬만하면 다 세는데 이제 필기에서는 문자의 포커스를 좀 실기에서는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울스 블랭크는 이제 범위 안에서 빈 셀만 카운트하기 때문에 여기 2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카운트 탭 컨트롤 A. 자, value 1, 2, 3가 나온 것은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냥 value 안에 연속된 범위 땡땡을 집어넣으시면 되지 이걸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쉼표를 이용해서 떨어진 범위를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연속된 범위를 셀 주소 안에 쓰게 되면 참조 연산자, 연속 범위를 나타내는 참조 연산자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죠. 자, 그러면 실기 보충 유형으로 한번 들어가서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 유형은 이런 것은 과거에 나왔던 문제고요. 최근에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겠어요. 자, 표 0에서 C7부터 C14 유형을 이용해서 납부자수를 F7에다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빈셀이 미납자이고 8명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표시에는 여기에 지워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명을 붙여야 되니까 앰퍼샌드 연산자하고 카운트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탭 카운트 컨트롤 A 이렇게 잡으면 이제 빈 셀을 제외하고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세니까 5가 나오겠고요. 커서를 엔터 치지 말고 앰퍼샌드로 0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5명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제 납부자의 수를 구하라 그렇게 되면은 참고로요, 카운트 A를 써야겠죠. 카운트 A를, 또는 카운트를 써도 되는데, 카운트 A를 써도 답은 나오지만 지시된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답 처리가 돼서 0점 처리가 된다. 그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함수부터 먼저 보고 문제를 좀 읽어라. 두 번째 갈게요. 표 1에서 수업료와 극비 교과서의 미납자 수와 납부자 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빈셀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납자이고요. 네. 명을 결합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서 미납자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운트 탭 컨트롤 A, 범위를 잡으시면 되죠.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빵점이죠. 여기다 커서 찍고 앰퍼샌드하고 명까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자, 카운트 쓰면 안 되죠. 아시겠어요?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여기는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수를 공부하실 때는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써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카운트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게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예요? 빈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지. 예, 이렇게 납부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위에서 배운 것처럼 정확하게 함수의 용도를 알고 카운트 블랭크를 써서 함수 마법사로 할게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뒤에다가 앰퍼샌드를 하시고 명을 붙이시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제후겐들은 옆으로 하면 이제 범위가 열 증가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D21, D28, 그 다음에 E21, E28, 이제 F로 바뀌겠죠.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납부자의 수는 당연히 이제 아까 구한 것처럼 카운트 A를 써야겠죠. 카운트 쓰시면 작살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팁으로 하나, 전체 인원수를 한번 구해라 그러시면은 전체 인원수를 구하라고 아마 지시가 나올 거예요. 성명을 통해 가지고 구하든지 학번을 이용하라고 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성명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 인원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운트는 안 되고요. 카운트 A 문자이기 때문에 컨트롤 A 이 범위 잡으면 되죠. 전체 인원 이렇게 잡으면 곱빼기 되니까 작살 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전체 인원 구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진화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표 2에서 이름과 납부 여부를 이용해서 미납률과 납부율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두 개입니다. 미납률은 미납자의 인원수를 전체 인원수로 나누는 거고, 카운트하고 카운트 블랭크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빈셀이 미납자이고 미납률은 미납률? 납부율이죠. 죄송합니다. 납부율은 납부자의 인원수를 전체 인원수로 나누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배웠던 것을 연산식으로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트 블랭크를 통해서 컨트롤 A 미납자의 수를 구하는 거죠. 여기 미납자의 수 아닙니까? 그럼 여기 끝나지 말고 여기다 나누기 하신 다음에 마치 중첩함수 쓰듯이 카운트 A를 쓰고 가로를 열고 닫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릴로드가 이렇게 자동으로 될 겁니다. 쓰는 방법 잘 인터페이스 연습 좀 해두시고요. 이름을 잡으면 이렇게 해서 비율이 나오겠죠. 확인하면 이제 여기는 제가 백분율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이제 소수라서 이렇게 나오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는 셀 서식은 미리 다 해놓습니다.
문제에서 해놓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는 이제 납부자의 인원수를 전체 인원수로 세는 거니까 카운트 A를 해야겠죠. 카운트는 못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납부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빈 셀을 제외하고 숫자 문자 셀을 세니까 나오겠죠. 나누기 카운트 블랭크 6까지 쳐야 되겠네요. 컨트롤 A 하신 다음에 다시 함수 마법사로 이거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저도 카운트 A, 컨트롤 A 이렇게 잡고 눈하고 카운트 블랭크요. COUNT BLANK. 자, 가로 열고 닫고요. 변하죠? 커서 찍고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죠? 카운트 블랭크를 왜 했어 내가? A요. 죄송합니다. 이 범위를 잡으면 이게 전체 인원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백분율은 미리 해놓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미납률과 납부율이 나오면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문제다. 위에보다 진화된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진화된 문제 한번 이제 풀어볼게요. 비율로 보고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보고할 수 있잖아요. 전체가 8명인데 가로 열고 미납자의 수를 이렇게 미납 표시를 전체 인원수 가로 열고 미납자 인원수로 표시하십시오. 전체 인원수가 10이고 미납자 수가 3이면 10 가로 열고 3 이렇게 해라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전체 인원수는 카운트 A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가로가 없잖아요. 가로가 없으면 울지 말고 직접 앰퍼샌드로 가로를 큰 따옴표 안에다가 써주셔야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문자는 그대로 쓰시고 없는 문자는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야 돼요. 여기다 플러스는 못 쓰잖아요. 어떻게 가로하고 개수하고 더해줍니까? P연산자가 숫자만 와야 되죠. 아니면 숫자 형태의 문자만 와야 되는 게 원래 산술 연산식의 정의니까 이때 앰퍼샌드를 써야 되는 거죠. 또 앰퍼샌드를 사이사이마다 P연산자 가운데 꼭 써야 되니까 쓰고 다시 한번 카운트 블랭크를 이제 이용을 해서요.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제 함수 마법사가 안 떠가지고 함수 마법사 띄워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다가 앰퍼샌드 쓰고 이제 카운트 블랭크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시면 변하죠. 그때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미납자 수가 3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는 앞에 빵 찍으면 이제 전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아직 부족하죠. 뭐요? 가로가 없지 않습니까? 또 셀에도 없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앰퍼샌드 쓰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거 연습 꼭 하고 가세요. 아시겠어요? 이런 형태가 항상 문자 함수에서 말씀드렸죠. 나오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빈셀이 미납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빈셀이 미납자임. 마찬가지로 전체 인원 수가 10이고 미납자의 수가 6이면 거꾸로 16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납 표시, 납부 표시인데 좀 수정을 할게요. 아이고 한다고 했는데 또 틀렸네. 납부자 인원수가 6이면 납부자의 수를 10 가로 열고 6으로 해라 되어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카운트 A를 두 번 써서 이런 식으로 두 번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결합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연습 꼭 해보세요. 자, 이제 요약 함수로 가기 전에 이런 말씀 드리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표 5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카운트를 쓰던 카운트 A를 쓰던
개수를 구할 수 있고 카운트 블랭크도 비어있는 사람이 3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납자도 구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0을 쓰고 0을 쓰고 0을 쓰고 이럴 때는 이제 카운트라는 함수 할아버지를 데려와도 의미가 없죠. 이렇게 해버리면 0도 숫자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셀이 아니기 때문에 8건이 나옵니다. 미납자가 0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또 카운트 A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를 잡아도 여기는 되는데 그죠? 맞죠? 5 나오는데 여기를 잡으면 답이 안 나오죠. 그죠? 네. 카운트 블랭크도 마찬가지고요. 카운트 블랭크도 여기를 잡으면 되는데 여기 잡아도 되는데 여기 잡으면 안 되는데 아시겠어요? 0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의 양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이 함수는 허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들은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약함수로 count if로 넘어가서 요약함수를 활용을 해야 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요약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수함수는 아마 이 정도만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 가시죠?